자, 미국 FOMC 한국 정시 상승 이끌까? 자,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잠시 후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결과물에 따라서 미국 증시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내일 우리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건데, 자,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FOMC 이후에 한국 증시가 좀 올라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제로 노출됐다 해서 또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만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 좀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금리 인하는 할 걸로 보는지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FOMC 금리는 어떻게 인하인가요? 네, 물론 인하될 겁니다. 예, 좀 이따가 확인이 되시겠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네.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99.5%로 지금 네. 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뭐 파월 의장이나 몇몇 분들이 변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음. 예,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0.25 정도 보시는 거죠. 네, 0.25 정도 인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옥숙 파트너의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모두가 뭐 금리 인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또 이제 그 동결에 보면 큰일 나긴 하지만 네, 인하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점수도표를 보면은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 또 음. 0.25%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역시 뭐 지금 오늘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9% 성장을 네. 했습니다. 뭐 그런 대로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 2% 성장에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지금 이제 미국 소비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사실 트럼프가 악수를 둔 거죠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은 소비 경제가 약 72, 3%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일단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관세를 갖다 매기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수입 물가에 일단 반영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서 일단 소비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GDP 성장률이 저하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뭐 지금 뭐 대부분의 뭐 일단 월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파트너분들도 같은 생각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님, 뭐 다 인하니까 인하실 것 같고 0.5 정도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 한 그 월가에서 한 60% 정도 그 인하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을 때 저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전부 다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서 저는 그 인하하는 것보다 그냥 동결하고 추후에 좀 더 좋은 비둘기 파적인 어떤 발언들 이게 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네.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만약 지금 자리에서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고 거의 독촉을 했는데 네. 안 하면은 독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제조업 지수라든 이런 내용들 보면 9월 달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7.8이 나왔고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는 51.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것만 보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하면은 완전히 지금 트럼프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제롬 파월이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견조하고 견고하고요. 또 거기다가 또 최근에 다행히도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지 미국의 일부 또 경기 지표들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또 때마침 제롬 파월의 최근에 어떤 발언 내용들을 보면 약간 스탠스가 이전보다는 좀 바뀐 듯한 분위기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번 10월 FOMC에서는 일단은 금리는 뭐 0.25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잡고 있고요. 뭐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뭐 60%가 아니라 거의 99%가 대부분이 10월 FOMC 금리를 0.25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아놨다 보니까 막상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랄 일이야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예상했던 그 수준이네 뭐 이러면서 별 반응이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중요한 거는 금리는 일단 내린다 치고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이 제롬 파월의 발언 이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내렸으니까 이제 안 내릴 거야 이래버리면 폭락의 어떤 빌미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는 할 건데 또 다음에 먼저 내릴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면 이것도 약간 실망 매물을 좀 불러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되고 아주 뭐 강력하게 뭐 상황 봐서 연내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고 뭐 내년에 상반기 또 내릴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면 시장이 조금 반응을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번 FOMC 주목할 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 7월과 9월 달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도 파월 의장이 사실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힌트를 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언급을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게 지금 지표가 약간 미끄러지거나 조금 우려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리를 0.25씩 내림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연준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그 권한은 지켜가면서도 트럼프라고 하는 그 막강한 어떤 힘에 나름대로 좀 융화가 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좀 계속 가져왔다고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작년에 4번 금리를 올리고 오늘 만약 내리게 되면 3번째 내리게 되는데 과연 연내에 한 번 더 내릴 거냐 여부에 대한 힌트를 줄 거냐 시장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다소 정체를 보이는 건 우리 방금 한옥석 파트너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GDP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6 예상했는데 1.9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뭐 약간 우려하는 바는 파월 의장이 또 보수적으로 한번 얘기해가지고 이제 웬만큼 내렸으니까 진짜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고서 추후에 결정할게 이렇게 얘기할까봐 이제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밤잠 거의 못 이루고 3시경쯤에 발표하는 원문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자,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자, 한옥수 파트너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FOMC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 FOMC는 일단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 있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네. 인하를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것은 아마 미국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FOMC에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사실 뭐 FOMC 내용들 지금까지 쭉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그 위원들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보면은 하향 조정을 갖다 할까 말까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트럼프의 압력도 있었고 또 실제로 경제 상황이 이제 좀 체감적으로 보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체감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일단 이제 이 흐름을 갖다 보면은 인하하는 속도가 거의 네. 매월 하다시피 하는 이런 이제 정도냐, 또 올릴 때는 좀 매월 하다시피 하는 이런 정도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갖다 한번 했으면은 또 경제 수위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음 스탠스를 갖다 취해 나가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뭐 특별하게 금리를 갖다 앞으로 더 인하할 것이다, 또는 뭐 금리를 갖다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중립적인 사고를 갖다 지니면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상 보면은 이월가에서 나오는 프리엠티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이제 조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전적인 조치가 취해져 왔고 미국 기준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인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치면 이제 인하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에는 이제 오늘 인하를 갖다 오늘 내일 새벽에 하고 나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올 연말까지는 없고 네. 내년 아마 저 1분기 중에 또 금리가 또 인하가 또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건 파트너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FOMC 주목할 점 어떤 점일까요? 예, 뭐 두 분하고 이야기하고 얼추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저는 뭐 금리 인하나 그다음에 동결이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구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쪽으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데 제가 뭐 예측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45일 뒤에 또 다시 열리게 되니까요. 이제 네. 12월 중순경인데 아마 지난번에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대차 대조표 확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을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단기채라든지 이런 쪽 매입을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내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촉이죠.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독촉에 의해서 내려준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이미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것 같고 11월 중순경 정도에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연준은 대차 대표 확대라는 이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장 자체는 또 안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들 물론 이제 내일 새벽 3시 정도 되면은 시장 자체는 아래로 유동성이 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무역 정책이라든지 무역 협상이라든지 여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또 FOMC 결과물 노출되고 나면 뭐 증시는 그렇게 화들짝 오를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제가 지금 살짝 받고 있는데 자, FOMC 뭐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8월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도 막판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 한국 증시도 아마 그게 그대로 내일 영향을 받을 건데 자, 증시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결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FOMC 이후 우리 한국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어저께, 그저께 이틀 정도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터치하고 나서 좀 네.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게 뭐 일단 큰 장벽은 아닐 수도 있으나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은 코스피가 지금 상황에서 2,100선 위로 올라서기에는 굉장히 뭔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에 공급 없이 그냥 수급으로 올려붙이고 개인들이 열심히 사갖고서만 형성될 수 있는 2,100선 이상의 지수대는 아니라는 게 네. 오늘과 어제 단에서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외로 지금 뭐 한 3-4시간 있으면 사실 나올 얘기지만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의견이 조금 보수적으로 나와서 시장을 긴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번 달 10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황이 보면은 작년도 10월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암울했으나 이번에 10월 달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좀 흐름이 달랐었고 이런 흐름이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연결될 거라고도 대부분들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2100선에서 최근에 어제 오늘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11월 초중순 정도까지 특히나 그 지금 뭐 에이펙 회담에서 서명이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설렁설레가 되고 네. 있는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11월 중순까지도 일단은 시장은 2050에서 2100선을 오가는 박스권 정도 이상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의 증시 분위기는 좋았죠. 아무래도 이제 10월 FOMC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분위기에 이어서 또 11월 중순에 에이펙에서 또 미중 정상회담 간의 1단계 무역 협상 서명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좀 괜찮았는데 자 어쨌든 이번 10월 FOMC 결과물이 노출되고 나면 뭐 별로 시장이 막 깜짝 놀라서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여전히 시장은 좀 박스권 나올 것 같다. 뭐 어찌 본다면 FOMC 이후에는 살짝 또 한번 눌렀다가 네, 또 뭐 오르더라도 오르지 않을까. 뭐 지금 뭐 11월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단기 재료 노출에 따른 살짝 조정의 빌미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옥수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일단 우리가 뭐 달러 가치를 갖다 미국 금리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원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거 이걸 제가 볼 수 있죠.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이제 제가 볼 때는 1,150원대로 들어가면은 네. 아마 외국인 투자자 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사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 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사야 이제 제대로 일단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환율이 1,150선대로 떨어져 준다면은 그때부터 아마 외국인 투자는 매수로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 차익을 겨냥해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한국 자산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은 금리 인하 단계에서 사실상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지. 네. 금리 인하의 경기를 갖다 억지로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금리 인하 상태에서는 주가 지수가 상승하기 되는 힘든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승을 하긴 하되 사실상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최근에 일단 여건은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배경은 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가 좀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살 수 있는 배경이 이제 주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4분기에 일단 이제 이달 한 중순을 갖다가 고비해서 11월 한 초순을 갖다 넘었으면서 한 중순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회복세를 타면서 아마 내년 1분기로 연결되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 한 1분기 중에 한 2,1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의 장세가 지금은 이제 미국 중심의 장세 그런 장세를 갖다 이어가는 장세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는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동조가 돼 있냐면은 중국에 동조가 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홍콩과 중국, 한국이 같은 이제 입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이번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돼야만이 뭔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승이 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뉴욕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뭐 미국 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결국 이제 미국의 승리로 원만하게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만큼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에는 내년에 플러스 되는 거니까 내년에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를 이끌고 있고요. 다만 아직 이 돈들이 미국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것 같고 있고요. 선진국 쪽으로만 쏠리고 이머징 쪽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증시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내년 뭐 미국 증시가 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고 좀 제법 올라준다면 아마 이머징 증시도 내년에 올해보다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바로만 랠리가 계속 나오기보다는 조금 박스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조금 더 늦춰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자, 코스피 FMC 이후의 증시 어떨까요? 뭐 한번 눌렀다 갈까요? 바로 올라갈까요? 지금 글쎄요, 뭐 저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직진이다 이렇게 말씀 못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7일 변곡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0월 7일 날 변곡하고 10월 23일 날 네. 이제 변곡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3일 현재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올라오기 싫은데 네. 억지로 멱살 잡고 올라오는 것 같다. 아, 멱살 잡고. 예, 멱살 잡혀가지고 네.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왜 그런 얘기냐면은 사실 10월 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과정 보면 우리 시장 거의 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서 올라갔다가 그냥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전개됐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의 힘이 약하다. 약한 이유는 어저께 그저께죠 우리 방송을 네. 했던 게 30% 캡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7일, 9월 5일부터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30% 캡룰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위에서 좀 막혀 있거든요. 그게 지수가 시원하게 못 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투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수하고는 좀 무관한 이런 쪽의 흐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무역 협상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끝나지 않았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요.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막혀 있고 무역 협상 아직까지 남아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1월 한 초순 정도까지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 오히려 이제 네. 지수는 한 최대 밀리면은 204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네. 한 2080, 2060 정도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라인에서 2100선하고 그 사이에서 조금 더 오바는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종목 싸움이 일어나는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엎어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단발적으로는 뭐 FMC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시장이 좀 좁은 박스권을 염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장은 항상 큰 그림과 중간 그림, 짧은 그림 이렇게 그려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올해보다 내년에 완화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보다 내년도 뉴욕 증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면 중국 증시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럼 미국,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 증시도 올해보다 내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지만 어쨌든 한국 증시 올해보다 내년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중기 스탠스 일단 여러분들 염두를 하시고요. 다만
단발적으로는 이번 FMC 이후에는 1차제로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 뭐 11월 달 APEC이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 조금 기간 조정 여전히 좀 염두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